외워도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 많으시죠? 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2차 1과목 11강 12강을 강의할 것입니다. 이번 11강 12강의 교재는 이제 출력은 하지 마시고 2026년도 2월 25일 날 농법원 이론서 그것을 확정이 되면 또 페이지 수가 바뀔 겁니다. 이번 양상은 1과목, 2차 1과목과 2과목에서 1과목에 대해서는 약 90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 이것이 확정이 되는 게 3월 말 정도,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확정되고 난 뒤에 그 교재는 바로 인쇄해서 여러분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1과목과 2과목이 지금까지는 2차 1과목이 2과목보다 평균 점수가 훨씬 많이 나왔죠. 근데 12회 올해 시험에 있어서는 조금 양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마도 1과목과 2과목이 평균 점수가 비슷하거나 또는 어쩌면 2과목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하는 부분에서 먼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과목의 페이지 수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그 공부하는 양이 이제 암기할 것이 많아졌다. 그래서 오늘 그 11강과 12강을 설명할 때도 기본적인 것은 암기해야 될 사항은 제가 설명을 안만 하더라도 그것은 점수 획득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이 직접 그것을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평년 수확량 구하는 문제는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이처럼 시험에 나오는 것, 평년 수확량 구하라 하는 부분은, 또는 적용보험료를 구하라, 이런 부분들은 0점 아니면 15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30점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할 거고, 암기하는 것은 제가 무지개 암기법이다 해서 제가 별도로 이 강의가 끝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로 50대 60대 분들이 합격률이 80%를 차지하고 공부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시험장에서 암기를 가지고 써먹을 수 있을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무지개 암기법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점수 획득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라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딱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나오죠. 나오면 제 얼굴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모든 거 모아놨고, 최근에 이제 나왔던 강의가 나오죠. 무지개 카드 암기법이라 해서 이걸 클릭해 보시면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모든 동영상 아래에 보면 더보기가 나오면 더보기, 그죠? 더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제가 책 구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책 구매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제가 이론서 개정 내용이 확정되는 날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교재비 38,000원을 송금해 주시면 농가가 확정된 그 내용을 인쇄해서 2차 1과목과 2과목 분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휴대하기 좋습니다. 지금 페이지 수가 약 80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권으로 만들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제본을 하더라도 아마 4만원 정도 들 거예요. 그러면 38,000원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색종이 한 150매 하고, 그 다음에 마크펜을 갖다가 같이 동봉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11강 12강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만드는지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기간 내에 구매하시는 분은 제가 특별히 함께 동봉해 드리고, 그 이후에 구매하시는 분은 각자 뭐 쿠팡이나 그 다음에 그 문구점에 가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교재가 확정되는 날까지 해서 그 다음 날 인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 창구에서 송금해서 교재를 구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작물 재보험에서 과수작물에 대해서 좀 변경 위주로 한번 살펴보자 하는 부분이고요. 대상 품목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 상품은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기존의 방식대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그대로다 하는 부분에서 쭉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과 종조 이전의 종합위험이냐, 그러니까 적과전 종합위험의 품목은 적과를 중심으로 해서 적과 전에 종합위험이냐, 종합위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종합위험에 가입할 수 있고 또 5종 한정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적과 후가 되면 5종 플러스 기본 5종 플러스 2종만 가능하다. 그것이 가을 동성애와 일소 피해 요 해서 7개만 담보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과전 종합위험 투입에 가입하지 않을 때 그때는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으로 가입이 가능하겠죠. 수확 감소 보장 방식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크게는 적과전 종합위험은 이렇게 두 가지,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까지 과수 12종이라는 품목은 이제 이 적과전 품목인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 이쪽으로 가니까 과수 16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평가 방법이 다르다. 같은 품목이지만 평가 방법에 따라서 어느 방식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적과전 종합 이전의 종합위험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보장을 한다. 그죠?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을 때, 종합위험에 가입했을 때는 자연재해를 다 보장을 한다. 그 다음에 조수의 화재, 그리고 적과전 종합위험에 명시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박피해다 해서 정난운, 가로넣기 나올 수 있죠. 봉우리 저군, 얼음 알갱이, 이런 부분들은 괄호넣기, 이것이 뭐다? 동상해다. 그 다음에 한해다,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죠. 냉해, 조해, 가로넣기를 중심으로 단순 암기에서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것이 뭐다 하는 것이 주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와 화재를 담보한다.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적과 종류 이후에는 이제 5가지 주요, 그거는 태우지배, 암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태우지배, 불이 났다. 불이 나고 지진이 났다. 그래서 태우지배, 불이 나고 지진이 났다. 이게 5가지 담보가 기본이죠. 그래서 태풍 속에는 항상 강풍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강풍이 뭔데 했을 때는 강풍은 기준이 있다. 강풍이라는 것은 최대 순간 풍속이 14m/s, 1초에 14m 이상을 해야 그것을 강풍으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우박, 집중호우, 태우집에 불이 나고 지진이 났다 해서 5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지진도 중요하죠. 5.0 이상의 지진이니까 5.0 이상의 지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을 동성애. 가을 동성애는 가을 동성애 잎에는 단감, 떫은감이죠. 이파리에 대해서는 단감, 떫은감입니다. 그죠? 이 품목에 한해서는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성애로 나무의 전체 잎 중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해 줍니다. 요것이 시험에 자주 나오죠. 여기서 무슨 말이냐 했을 때 50% 피해형, 착과 피해가 50% 피해, 80% 피해, 100% 피해, 병충해, 정상,
이렇게 해서 개수가 50%가 뭐 100개가 됐고 80%가 150개, 100%가 50개, 병충해가 100개, 정상이 300개다 이렇게 했을 때 분모수는 300분의 그죠? 300분의 피해 입은 거 50%가 100개니까 50개 플러스 80%가 150개니까 120개 플러스 100%가 50개니까 50개 요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죠? 분모는 분모가 300개가 아니죠. 분모는 전부 다니까 50%, 80%, 100%, 그 다음에 병충해 100개, 정상 300개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분모는 전부 다죠. 병충해는 보장을 안 하기 때문에 정상이 포함되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죠? 병충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이다. 그러면 계산기로 해서 전부 다 대줘야 되죠. 300개, 600개, 700개가 분모가 되는 거죠. 700개 중에 착각피해가 얼마나 입었지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플러스를 해줍니다. 이 피해, 단감 떫은 감일 때 중요하죠. 그럴 때는 정상에 대해서 정상 분모에서 300에 대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죠? 이때 나오는 이 개수는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세 3일운동 곱하기 10월 31일까지 자녀 일수를 주어집니다. 자녀 일수가 20일 그러면 20을 곱해줍니다. 여기에 들어갈 숫자죠. 그래서 0.0031 곱하기 자녀 일수가 20일이다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구하는 방법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출제가 되었죠. 또 앞으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감 떫은 감이 나오면 항상 유념해 둬야 될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소피해. 일소피해도 중요하죠. 일소피해도 중요하다. 그래서 일소피해는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죠. 껍질 또는 과육이 괴사됐다. 검기에 걸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을 말한다. 폭염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폭염특보입니다. 폭염특보.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를 이야기합니다. 폭염특보를 발령한 때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 세계소의 기상관측 장비를 통해서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씨 이상 그래서 물이 끓는다 해서 펄펄 끓는 모습을 해서 이게 33이죠. 그 2일 이상 33도씨 이 그림으로 이렇게 많이 해두는 게 좋습니다. 33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타협 없이 암기를 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저가 종류 이전 고의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 다음에 제초 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 요 부분만 체크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읽어보면 되고요. 특히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금지병에 중인 과수화상병 중요합니다. 과수화상병 발생에 의한 폐원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왜?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식물방역법에 따라서 한 것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과수화상병 때문에 이 방호복을 입고 그 더운 여름에 하얀색 방호복을 입고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그때는 수당이 좀 더 나오지만 나이가 한 70 이상 되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요하는 그런 조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가 종료 이후에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고유죠.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넘어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개정되면서 나왔죠. 저가 종료 이후에 특정 위험에서 보상하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로 발생한 손해는 당연히 안 하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내용 같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 읽어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기간이 중요하죠. 자, 보험기간에서는 아무래도 논작물, 밭작물, 적과점, 과수부터 5점에서 15점이 나올 겁니다. 그죠? 5점에서 15점까지 나올 거다. 그러면 5점에서 15점까지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하는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죠. 5점에서 15점까지가 나온다면 우리는 이것을 뭐 60% 이상만 맞추자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왜? 우리는 15점짜리 나오는 계산 문제에서 틀려버리면 빵점이지만 이거는 부분 점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 점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중요한 것 중심으로 부분 점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6월 30일, 7월 31일 계속해서 이거는 반복해서 그 작물에 대해서 시기와 종기, 판매 시점 이런 부분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험 가입 금액, 가입 수확량의 1000원 단위 절차라는 공통이죠. 공통입니다. 공통이다 하는 부분. 1235만 5천원이 나왔다 했을 때, 그죠?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해서 이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는 1000원 단위는 절사를 합니다. 1000원 단위는 절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1235만원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1000원 단위는 버리고 만원 단위까지만 한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기준 수확량은 공부를 많이 했죠. 우리는 A타입이냐, B타입이냐, C타입이냐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것을 기출문제 할 때도 문제에다가 표기를 하라. 왜? 문제지는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ABC 타입에 따라서 기준 수확량은 기준 착가수, 적가후 착가수 플러스 착가감수 과실수입니다. 양이니까 과중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준 수확량, 기준 수확량은 적가후 착가수, 기준 수확량은 적가후 착가수에다가 착가가 감소된 걸 보험금을 주는 거죠. 당연히 그것은 기준 착가수에 플러스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 착가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적가후 착가 플러스 착가 감실수, 이것이 A타입이냐 B타입이냐 C타입에 따라서 구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그것이 시험에 단골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착가수 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고요. 자, 보험 가입을 감액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차액보험료를 환급합니다. 그럼 차액보험료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 차액보험료가 뭔데 했을 때는 반드시 계약자가 부담한 보험료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고는 돌려주지 않겠죠. 차액보험료는 계약자가 부담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서 감액 미경과 비율을 곱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미납보험료가 있으면 미납보험료를 공제하고 난 뒤에 차액보험료를 돌려줍니다. 그럼 계약자 부담보험료와 감액 조정된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 보험료 차익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모든 품목은 가입할 때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를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 적과전 품목은 가입할 때 가입 시에 100%를 가지고 가입을 합니다. 평년 착관액의 100%를 가입을 하죠. 가입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적과를 딱 해보니까 가입 시에는 10,000km를 가입을 했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환급은 없겠죠. 환급되는 게 없습니다. 왜? 10,000km를 기준으로 모든 게 계산이 됐기 때문에 환급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환급하는 경우는 뭐냐? 10,000km를 가입했지만 이때 사고가 없었단 말이죠. 사고가 없었고 인정된 감수 과실수도 없을 경우 이때 7,000km가 나왔더라. 정상적인 영농을 해서 7,000km 나왔으면 3,000km에 대해서는 가입을 더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가입을 다 해놓고 정산을 이때 합니다. 그럼 얼마나 돌려줄 건데
이때는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때 향후에 발생하는 감액 미경과 비율이 있단 말이죠. 100% 아니겠죠. 그것을 돌려주겠다. 얼마나? 우리는 10,000km 중에서 3,000km에 해당되는 것은 보장을 안 받았기 때문에 돌려주겠다. 얼마나 돌려주겠다 하는 것은 계약자 부담보험료가 나오겠죠.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냅니다. 거기다가 이제 감액 미경과 비율이 70%면 70%만 돌려줍니다. 왜? 이때는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이제 얼마나 돌려줄게, 이게 감액 미경과 비율이라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5종 한정 특별자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즉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을 때,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을 때는 50%형과 70%형에서 70년생과 84년생, 70년생과 84년생이 63빌딩에서 친구가 되었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주어지지 않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었다. 그 다음에 5종 한정이 됐을 때는 그 다음에 나이가 83년생이죠. 83년생과 90년생이 친구를 팝니다. 친구를 팔아가지고 팔팔하게 잘 살았다. 팔팔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감액 미경과 비율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액보험료는 저가 후 착화수 조사일에 속한 달에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후 착화수 조사일이 속한 일이 7월 30날이다 했을 때 8월 31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료의 구성은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나 암보험을 가입할 때도 영업보험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정리를 하면 이 보험료를 우리가 내는 돈은 영업보험료다. 영업보험료다. 그럼 영업보험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영업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순보험료,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다. 플러스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영업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순보험료는 우리가 직업보험료에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비, 우리 평가사가 하는 조사비도 순보험료에 필수 들어가야 될 돈이죠. 그것이 바로 순보험료다. 그 다음 부가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수당이 발생될 거고 임대료가 발생되죠. 임차료가 발생될 거고 그 다음에 팜플렛 등을 만드는 데 쓰는데 비용이 듭니다. 그죠? 팜플렛 등 비용이 발생이 되더라. 부가보험료. 그러니까 부가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부가적으로 생기는 돈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 1983년도 이전까지는 한국자보라고 하는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다 100%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84년도에 다원화되면서 이제 여러 보험회사가 이제 그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농장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손해율이 100%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가 부가보험료에 대해서 100%를 지원해 줍니다. 10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0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순보험료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부 지원율, 그 다음에 계약자 부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보험료는 100%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NH손보에서 NH 농협 손해보험이죠. NH 손해보험에서 현재 100% 농작물에 대해서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가축에 대해서는 이제 NH 손해보험과 그리고 한 5개의 보험회사가 이 가축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바로 요는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항상 나온다라고 보시고 보험료의 구성은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보험료는 직업보험료에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는 100%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 보조보험료는 순보험료의 경우 보장 수준별로 33%에서 65%까지 차등 지원하고 부가보험료는 100% 지원한다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이 어떨 때 33%, 65% 중요하다.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는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의 산출. 자, 보험료의 산출도 시험에 꼭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평년 수확량과 보험료 구하는 것은 반드시 알자. 그것이 30점 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점, 15점. 그래서 과세손해 보통약관의 적용 보험료. 이거는 암기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풀어내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보면 주어진 조건 가지고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약관이니까 당연히 보통약관의 보험가입 금액. 암보험에 1000만원, 3000만원이면 그것이 보험가입 금액이죠. 암보험도 1000만원 할 때 3000만원을 가입할 때 보험료가 3배 차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보험가입 금액이다. 그 다음에 보통약관의 요율이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정확하게 설명을 이해를 해야 된다. 보험가입 금액이 주어지는 게 3000만원이죠. 보험가입 금액이 3000만원이다 했을 때 요율이 10%다 했을 때는 뭐죠? 300만원이 보험료입니다. 그죠? 우리가 내야 될 보험료죠. 그렇죠? 거기다가 그동안의 할인 할증,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은 바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가지고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플러스다, 플러스 마이너스다, 막 이렇게 바뀌는데 아무 신경 쓸 게 없다. 할인이면 마이너스고, 할증이면 플러스입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 이론수가 틀린 부분도 있죠. 할인이다 했을 때 마이너스 10%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문제에서. 그러면 수험자는 할인이 마이너스 10%니까 플러스 10%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맞지만 이론수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할인이다 했을 때는 100%에서 플러스, 할인이다 했을 때는 100% 플러스, 100%를 갖다가 쓰기가 골치 아프니까 1 플러스 또는 할인일 때 마이너스 10% 0.1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할인일 때. 그죠? 90%만 보험료가 내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니까 모든 시험 문제에서 가입 금액과 보통약의 요율이 정해지면 할인 할증이 기본이구나. 그죠? 기본이다 하는 그 부분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담보를 받기 위해서 수확량이 늘거나 또는 담보를 적게 받았다면 수확량이 감소되는 부분은 수확량이 감소된다.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확량이 감소되니까 할증이 되겠죠. 그죠? 수확량이 늘어나면 할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담보를 작게 받는다. 전부 다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5종으로만 받겠다면 할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주 쉽다. 그래서 부보장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한정보장만 받겠다 했을 때 할인이죠. 이때 유의해야 될 것이 밑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 세트다 이거지. 적과를 중심으로 해서 5종 한정을 가입했다. 또는 부보장을 가입했다 했을 때는 이게 3% 할인이고 5% 할인일 경우에는 이거는 한 세트니까 이것은 8%를 한 번에 개설해 주면 돼. 이때는 할인을 해주는데 얼마나 8%를 바로 해주겠다. 그래서 100% 마이너스 8% 이렇게 합니다. 정확하게는 100% 마이너스 8%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1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100%인 1 마이너스 부보장 및 한정보장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제시설을 했으니까 수확량이 방제시설을 잘했기 때문에 수확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방제시설은 할인율이 따라온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무 손해보장일 때는 기본만 들어가는 거죠. 특별약관이, 나무 손해는 특별약관이기 때문에 특별약관에 대한 보험가입 금액 다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특별약관에 대한 영업요율 9%, 8% 이렇게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만 곱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손해율 따른 할인 할증. 방제시설 같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나무를 보장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그건 할인은 없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보험료가 적용보험료를 도출해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율 따른 할인 할증은 계약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손해율 따른 할인 할증 폭은 최대 30% 할인, 최대 할증은 50%입니다. 그죠? 그래서 할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5%, 20%, 10% 나왔더라도 35%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합계 30%만 해줍니다. 그죠? 할인. 할증은 아무리 할증이 되더라도 70%까지 할증이 됐다 하더라도 할인 할증의 폭은 50%로 제한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2개 이상의 방제세 있는 경우 합산해서 적용하되 최대 할인은 30%로 제한한다 하는 부분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보험료의 환급 부분에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